네, 장 대표 발언에 대한 반응 얘기도 좀 살펴봐야겠죠. 윤리위에 징계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사자 중에 하나인 친한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갈등 봉합이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논의된 바 없습니다. 선대위원장 관련돼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결의문 채택 전부터 그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인사조치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윤리위의 징계 중단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친한계에서는 이게 뭐 친한계에 대한 윤리위 제소뿐만이 아니고 뭐 고성국 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조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일단 그 누구도 내치지는 않겠지만 내 사람들도 챙기려는 속내다 이런 게 친한계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난 결의문에 이어서 뭔가 이제 실천을 하려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안은 결국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징계를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김정욱 전 최고 좀 더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현진 의원의 이 가처분 인용 그 결과물을 보면 양정이 맞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 행위와 그다음에 징계의 어떤 수위가 맞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해줬는데 마찬가지로 과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정치적인 사망 선고인 제명을 할 만큼의 잘못을 했는가? 자, 김정욱 전 최고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게 제명까지 갈 수 있는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 당이 새롭게 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진심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징계를 다 철회를 하고 이분들을 복당시켜서 어쨌든 간에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 보수 지지자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징계가 철회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실까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강성 지지층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분들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데 모으기 위한 지금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징계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지금 고성국 그다음에 지금 전한길 씨도 지금 징계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만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이 갔던 국회의원들 징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없어요. 그러면 결국 효과는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징계 중단은 뭔가 탕평이나 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 본인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을 그냥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해봤자 국민들 별 감동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지지율 변화 없다. 왜 일주일 동안 똑같은 지금 2주에 똑같은 지지율을 기록할 것인가. 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께서 자꾸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실시간으로 많이 보는데 경북에서. 다들 경북에 사시는 이야기가 와 자꾸 징계하노, 와 자꾸 쫓아내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것만 한다고 이게 다 변화가 될까요? 예. 저는 뭐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계속 혁신 선대위 출범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의 지도부 구성으로는 안 된다. 아예 새 인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종영 대변인님, 혁신 선대위가 필요하다. 여기에 좀 장 대표가 응답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는 민감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인터뷰에서도 혁신 선대위를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후보를 떠나서 앞으로 선대위 관련해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어쨌든 이때까지의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견제해왔던 노선이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의 어떤 얼굴이 장동혁 대표와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볼 때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공격하면서 끌어내리는 벼랑 끝으로 보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때는 저희 당의 이 총괄적인 어떤 지지율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런 요구를 하는 주요한 세력이
뭐 친한계라든지 또 뭐 소장파라든지. 네, 대한과 미래라는 어떤 이런 그룹이 있는 것인데 그 대한과 미래라는 그룹도 말처럼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바꿔라. 장동혁 대표는 아예 변방으로 가라.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선 후퇴라. 예, 이선 후퇴 얘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충남으로 내려가서 뭐 그쪽에서 지역을 다듬고 수도권 쪽에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된다. 예. 근데 이 어떤 정치적인 제안이나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제시할 때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은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지금 당장 대한과 미래의 어떤 소속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당 지도부 또는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화합하는 형국에서 나름의 변화가 연출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그냥 막 좀 싸우는 모습 네. 이런 형국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2위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뮤지컬의 대부가 어쩌다가 네, 남경주 배우에 대한 댓글이셨는데요.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보면서 가슴 아파서 울었어요. 네, 아까 이현종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손수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왕산암에 대한 얘기셨습니다. 네, 중동 사태 13일째 참담하다.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랜 B가 대체 누구인가요? 저도 궁금한데 조광한 최고위원이 곧 얘기를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네, 결의문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장 대표가 추가적인 입장을 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